햇살이 부엌 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자 작은 집 안은 고요한 온기로 가득 찼다. 벽 한쪽에는 화분마다 정성껏 기른 허브와 작은 꽃들이 올망졸망 놓여 있었고 은은한 초록빛이 공간을 살며시 채웠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볼에는 이미 데친 콩나물이 들어있고 메추리알 조림 냄비에서는 짭조름한 김이 피어올랐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몸이 절로 편안해졌다. 식탁 위 반찬을 하나씩 접시에 담으며 손에 밴 익숙한 동작을 되풀이했다. 오늘은 며느리가 올 시간이니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길 바랐다. 부드러운 미소로 반찬을 정리한 뒤에야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문 틈으로 들려온 목소리. 어머니,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짧은 대화였지만 어색함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묻어났다. 며느리는 멀찍이 서 미소를 지은 채 머리를 숙이고 돌아섰고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집어들었다. 잠시 잔잔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부엌 한편에 올려진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첩을 펼치자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젊은 모습의 친구가 눈에 들어왔다. 친구의 이름은 미경이었다. 눈빛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얇게 구겨진 편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비가 내리던 날 미경이는 집 앞 골목에 서서 몸을 떨고 있었다. 집세도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적금을 깨러 은행으로 달려갔고 흠집 하나 없는 저축 통장을 내밀며 친구 미경이를 꼭 안았다. 자는 동안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 이걸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랄게. 미경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나와 미경이의 약속은 그 순간 단단히 맺어졌다. 사진첩을 덮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경이가 지금은 잘 지내고 있겠지. 그래야 할 텐데. 말끝에는 따뜻한 안도감이 깃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평온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옛 인연의 무게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실마리를 건네고 있었다. 오전 7시 무렵 부엌 조명조차 켜지지 않은 고요한 시간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부드럽게 빛나며 진동했다. 소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수가 오랜만이지? 나 미경이야. 어머, 미경이구나. 잘 지내니? 낯선 떨림이 가슴에 스쳤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의 목소리였다. 너 덕분에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잖아. 네가 적금 깨서 도와줄 때 나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싶었어. 덕분에 작은 가게 열어서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 나는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과거 친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다.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이번 주에는 여행을 가서 다음 주 주말 괜찮으면 차 한잔 어때? 그래, 주말에는 시간 비워둘게. 고마워. 얘 드디어 보는구나. 그럼 토요일에 봐. 우리 어디서 볼까? 우리 집에서 볼래?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시끄럽고 정신없어서 너무 피곤하더라. 너만 괜찮다면 집으로 와 같이 커피 마시자. 전화가 끝나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 마당을 바라보았다. 흰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화단의 허브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다. 오랜만에 울린 친구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곧 방문할 미경을 생각하며 나는 소박한 일상을 위한 손끝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먼저 창가의 화분들에 물을 주었다. 허브 잎사귀마다 맺힌 물방울을 살살 털어내며 오늘도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화창한 오전, 초인종이 여러 번 울리자 나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트렌치코트 차림의 미경이 서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이 2개나 들려 있었다. 예, 나 파리 다녀왔잖아.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 미경은 목소리에 흥분을 담아 손에 든 캐리어를 발끝으로 톡톡 튕기며 말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런웨이를 방불케 했고 머리카락에는 아직 파리의 바람 냄새가 남아있는 듯했다. 예전에 어려웠었던 미경이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여행 다녀온다더니 파리에 갔었었구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안으로 들였다. 부엌으로 들어서는 미경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쳤고 그 모습이 어쩐지 부러운 듯 나의 모습은 미경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파리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갔지? 맛있는 마카롱도 수십 가지 맛을 다 봤어. 너도 언젠가 꼭 가야 해. 파리에서의 여정이 하나하나 펼쳐지듯 미경은 손짓 하나에도 극적인 제스처를 섞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성취감이 집 안 공기를 가득 채웠다. 왠지 모르게 나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따라 얼굴에 주름도 많아 보이고 친구 미경이는 시술을 받은 건지 나랑 동갑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다. 그때 미경은 가볍게 허리를 숙여 쇼핑백 하나를 꺼내 들었다. 너가 예전에 나 도와준 거 생각나서 이번에는 제일 좋은 걸로 준비했어. 이거 정말 비싼 거라고. 아껴서 들어.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매끄러운 가죽과 반짝이는 금속 로고가 돋보이는 명품 핸드백이었다. 야, 이거 정말 비싼 거 아니야? 들고 나갈 데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들어도 되나? 나는 가방을 조심스레 받아 들고 양옆으로 흔들어 보았다. 빛을 반사하는 가죽면은 말끔하고 손잡이 부분의 스티치마저 흠잡을 데 없었다. 정수가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럼 너무 과분해.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고맙다. 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방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날 오후 나는 손수 닦은 가방을 거실 한켠 장식장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주말 동창회 때 이 가방 들고 가면 다들 부러워하고 주목받을 것 같은데? 속으로 떠오르는 상상을 하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곧장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글쎄 미경이가 명품 가방을 사왔다고? 내가 얼마나 기쁘게요? 목소리는 아이처럼 들떴고 잠시 후 전해진 아들의 전화에 나는 환하게 웃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는 한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상념에 잠겼다. 하지만 가방 한가운데서 묘하게 어색한 빈틈이 느껴지기도 했다. 값비싼 브랜드가 주는 자부심과 그 이면에 자리한 진심의 무게가 어깨 위에서 미묘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저녁 노을이 거실 창문을 붉게 물들이던 시각, 며느리 수진이 현관문을 열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업무 피로도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길은 무심히 놓인 장식장 위로 향했다. 그곳엔 며칠 전 내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이 곱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가방 정말 예쁘네요. 짧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수지는 가방 가까이 다가가 손끝으로 살짝 스쳐보았다. 그런데 단번에 느껴진 어색한 감촉이 그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가죽의 결은 울퉁불퉁했고 곳곳에 스티치가 삐뚤빼뚤했다. 로고에는 미세한 번짐이 생겼고 금속 장식은 가벼운 금속 특유의 덜컹거림이 전해졌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진짜 명품이 갖춰야 할 묵직한 중량감과 매끄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수지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다. 마음속에서 2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이 가방을 들고 동창회에 가시면 모조품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얼마나 상처가 되실까? 동시에 하지만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주방 찬장 위에 놓인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잔잔하던 초록색 잎사귀들이
수진의 동료를 비추듯 흔들렸다. 기분 탓인지 부엌 불빛 아래 가방 로고가 더욱 비뚤어진 것처럼 보였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머니의 체면을 세워드리되 동창회 전 모조품 논란은 막아야 한다고. 어머니, 수진은 가방을 다시 들고 내가 앉아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가방 정말 제 스타일인데 사실 저도 명품 하나 장만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시면 제가 더 좋은 걸로 사드릴 테니까 이 가방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놀란 눈으로 가방을 바라보며 두 손을 움켜쥐었다. 내가 이걸 왜? 이건 미경이가 날 생각해서 사준 거라. 내가 갖는 건 아니란다. 목소리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다.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꼭 갖고 싶어서 어머님 친구분이 진짜 명품을 사다 주실 거라고 장담 못 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이대로 동창회 가셨다 망신당하면 어떡해요? 망신. 나의 목소리에 떨림이 일었다. 내가 왜 내 체면을 그렇게 걱정하니? 그리고 내 친구가 파리에서 나를 생각해서 직접 사온 명품 가방인데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너의 그 생각이 너무 실망스럽구나. 내 친구 미경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기분 나쁘구나. 수지는 눈빛을 더 굳히며 가방 손잡이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너무 갖고 싶어 하던 디자인인데 구하지를 못해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디자인도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더 어울리는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어머니한테 어울리는 가방은 제가 다음에 다시 사드리면 안 될까요? 말끝이 떨어지자 거실 안은 묘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가방을 뺏을 듯한 두 손을 이리저리 떠돌리다. 결국 한 걸음 물러서며 입을 열었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이 가방은 너 줄게. 대신 다음에 나한테 어울리는 가방 하나 사다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꼭 껴안았다. 하지만 나의 어깨에 드리워진 쓸쓸한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였다. 나와 며느리 사이에 맴도는 어색함과 상처는 한번 풀어 헤쳐진 실처럼 다시 영영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를 위태로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퇴근 후 바로 가방을 들고 나온 수지는 조용히 명품 감정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검사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감정사는 가방을 받아 들고 라벨과 스티치를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가죽결이 본사 규격과 다르고 금속 로고도 모조품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다. 몇 시간 후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데리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 아래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수지는 나를 부드럽게 이끌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놓인 우아한 의자에 내가 앉자 수지는 가방 상자를 살짝 내려놓았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오긴 했는데 이 화려한 곳이 내 가방하고 무슨 상관이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자를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 어제 그 가방 가짜였어요. 순간 나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가짜라니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방이? 나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가죽을 스쳐보았다. 내가 왜 그런 말을? 수지는 고개를 들어 나의 눈을 마주했다. 물건이 가짜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진심을 이용하고 어머니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뻔한 그 마음이 진짜 가짜였어요. 말이 끝나자 내 눈에 뜨겁게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다. 입가가 떨리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살며시 다가가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어제 고집을 부린 건 어머니가 어디서든 무시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였어요. 누구라도 깔볼 수 있는 가방은 어머니께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손을 떼려 했지만 이내 다시 꼭 잡았다. 수진아, 내가 내 체면을 걱정해 준다고? 네, 어머니, 이게 저의 진짜 마음이에요. 수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꺼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우아한 포장을 풀어주자 고급스러운 가죽과 은은한 광택이 강조된 진짜 명품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가방이 어머님 스타일이랑 너무 잘 맞죠?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이 있고 오래가는 가치를 지닌 가방입니다. 나는 가방을 들어 손에 쥐어 보았다. 부드러운 가죽의 온기가 전해졌고 로고는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야, 정말 다르구나. 나는 눈가를 훔치며 말없이 가방을 가슴에 품었다. 수진아, 고맙구나. 내 진심을 이제야 알겠구나. 나와 며느리는 매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포옹했다. 한때는 가짜 선물이 부른 균열이었지만 며느리의 진짜 선물과 진심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가방을 들고 어딜 가든 당당하게 미소 지었다. 진짜 마음이 담긴 선물이 가져온 변화는 나와 며느리의 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이어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오후 내내 내 마음속에 맴돌던 불편함이 잦아들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받아든 휴대폰 화면에는 미경이라는 이름이 떴다. 정수가 잘 지내? 가방은 잘 들고 다니니? 익숙한 목소리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지만 나는 담담히 말을 꺼냈다. 미경아, 내가 준 가방이 가짜였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경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 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길거리에서 파는 거였는데? 너무 예뻐서 장난 삼아 사본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호탕하게 넘겨버리는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미경아, 내 장난 때문에 내 며느리 속이 얼마나 탔는지 아니? 아무것도 모른 채 기뻐하고 자랑하느라 나는 또 얼마나 흥분했겠니? 그 가짜 가방 하나로 우리 집안에 불신이 피어날 뻔했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지만 더는 어지러운 감정을 휘두르고 싶지 않았다. 미경은 잠깐 침묵하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야, 너 너무 예민해. 난 그냥 재미로 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가짜도 잘 나와서 들고 다니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뭘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니? 그래도 난 너 생각해서 파리에서 한국까지 들고 온 건데. 재미라고? 나는 더는 견디지 못할 듯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고마운 마음은 그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더라. 너가 나를 생각해줬다고 고마웠고 얼마나 미안했는데 예전에 내가 도와준 거 은혜 갚겠다고 이렇게 선물해준 거 내가 이렇게 귀한 걸 받아도 되는 건가 망설였었는데 미경의 숨소리가 끝내 들리지 않았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니? 그 가방이 가짜이던 진짜이던 그게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니? 오히려 내가 더 실망이다. 가방이 진짜이고 가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생각해서 사온 건 고마운데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내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동창회에 하고 나갔으면 망신당할 뻔했어. 야, 미경이 더 하려는 말이 있었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튕기듯 통화를 끊었다. 통화 종료 알림음이 남은 공기를 가르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돌아보니 곳곳에 스쳐간 긴장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이 자리 잡은 평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소파 머리맡에 놓인 새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 수진이 내게 주었던 그 가방은 진짜였다.
나는 가볍게 손을 뻗어 부드러운 가죽을 쓸어보았다. 따뜻한 온기와 단단한 무게감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안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까지 섬세하게 마무리된 디테일이 나를 안심시켰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새 가방을 어깨에 살짝 걸치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고 등 뒤에 느껴지던 묵직한 부담이 사라진 듯했다. 거실 한편에서는 수진이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빛나는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도 부드럽게 빛났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신뢰가 말없이 오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수진에게 작게 말했다. 고마워, 수진아. 수진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나는 안다. 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장 빛나는 명품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